예. 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수정해서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52페이지에 순환배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순환배관은, 시험에, 나오면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환배관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가압 송수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토출 쪽에 설치된 요 개폐 표시형 밸브 있죠. 이 개폐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설치 목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순환 배관은요, 순환 배관은 법에 보면은 체크 밸브와 어디 사이입니까? 펌프 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체크 밸브와 요 펌프 사이에 요 순환 배관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에 앞에 보면은 성능 시험 배관 있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성능 시험 배관을 보겠습니다. 자, 요 성능 시험 배관 보세요. 자, 성능 시험 배관의 경우에는 펌프 토출 쪽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라고 되어 있어.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법문구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은 여기 보시면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라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능시험 배관, 순환 배관은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체크 밸브 이전에서 둘 다 이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순환 배관에 와서,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법문구가 되어 있다. 그리고 20mm 이상의 뭡니까? 우리 순환 배관 구경이 20mm 아닙니까? 그죠? 물올림과는 25mm고. 그래서 체절 압력 미만. 이게 왜 제가 새로 찍냐면, 이게 처음에 미만이었다가 이제 법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하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저도 매일 법을 문구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보통 법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예, 게 뜨거든요. 근데 요즘에 매 이런 문구 바뀔 때는 안 알려줘. 그냥 모르게 잠수 패치를 딱 해봅니다. 와, 그래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미만으로 돌아왔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법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하로 바뀌었는데 또 미만으로 돼 있더라.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미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또 정오표를 다시 또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릴리프 밸브잖아. 그죠? 그럼 이 릴리프 밸브가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요게 이제, 압이 세게 걸리면은 이 안에 보면 스프링이 있거든요. 안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밀어 올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토출되죠. 그죠? 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 안에 있는 따뜻한 물 있죠. 예. 수온이 상승된 물이 토출되면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순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에 보면은 요 밸브 뚜껑을 열면은, 요거를 열게 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몽키나 스패너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완전히 폐쇄가 되고, 우리가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살짝 풉니다. 압력을 보면서 풀어가지고 세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절 압력이라는 거는 성능 시험할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140%. 만약에 펌프의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면 펌프의 체절 압력은 1.4 메가파스칼이니까 그 미만에서 개방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이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이 1 메가파스칼이면, 그죠? 토출 압력이, 이게 체절 압력 같은 경우에는 140%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죠? 1.4 메가파스칼 정도 넘어가면 초과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1 메가파스칼에서 1.4 메가파스칼 사이에서 개방되도록, 그죠?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하라는 문구에서 다시 또 이게 또 다시 이하로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며칠째 미만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아예 미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 때문에 제가 새로 촬영을 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밖의 배관의 설치 기준 한번 볼게요. 자, 그 밖의 배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동결 방지 조치해라. 보온제 써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거 시험이 안 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난연제로 성능 이상으로 보온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2번 잘 보세요. 급수 배관에 설치돼. 이거는 꼭 쓰라고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 예?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앞전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자동 소화 시스템, 즉 스프링클러나 이런 놈들은 이 개폐 표시형 밸브에 뭘 설치해라? 템파 스위치를 설치해. 이 기준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때 흡입식 배관에는 버터프라이 밸브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흡입식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로 해라. 이렇게 원문구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우리가 뭐 적색으로 해라. 그런 뭐 쭉 돼 있고. 참고 봐보세요. 요것도 한 4, 5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펌프 흡입식 배관에 버터프라이 밸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잖아. 그죠? 이게 뭐냐? 어떻게 돼 있던가요? 버터프라이 밸브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닫힌 상태입니다. 그럼 열면은 이 내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죠, 중간으로.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흐른다?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흐른다? 자, 이걸 보면 닫힌 상태, 열어도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난류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의 유체 저항이 크지. 뭐가 있으니까. 그죠? 유체 저항이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잖아. 흡입축에 설치하게 되면. 그죠? 뻥 뚫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 이제 요놈이 딱 걸려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효 흡입 양정 MPSH가 감소되어서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밸브가 개방 상태에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놈이?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도 내부 다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그죠? 그래서 물 공급 장애를 준다. 그죠? 펌프 성능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죠? 그리고 펌프 기동 중에 순간적인 개폐. 우리 저번에 이거 돌리는 거는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 그죠? 열고 닫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은 수경 현상이 발생 거의 하지 않는데, 이놈은 개폐가 어떻게 됩니까? 쉽잖아, 이렇게. 이게 수격 현상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 거라. 이게 보세요. 열고 닫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버터프라이 밸브를 흡입식 배관에는 설치 못하지만 토출식 배관에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건물에 가면 이게 많이 돼 있거든. 근데 이놈이 딱 봐도 뭡니까? 이 안에 이제 고무로 돼 있고 이게 고무거든요. 이게 고무거든요. 닫으면 압이 세버리면 이게 밀린다 하거든. 우리가 밸브가 밀리가지고 이놈이 새는 기라. 지구실을 못 하는 거야, 이놈이. 예.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거는 이 밸브는 반대를 하는데 싸고 저렴하고 일단 가볍거든. 이게 지금 40mm거든요. 똑같은 40mm인데 제 앞전에 그 개통도 설명할 때 봤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겁거든. 이게 이제 100mm 넘어가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볍거든. 이거는 몇 개 요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굉장히 편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거를 많이 했는데 저렴하고 공사비 아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흡입식 배관에는 무조건 설치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런 세 가지 요거는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OSY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라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유체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위험 이거는 유체할 때 했지, 이거. 신축이요. 그죠?
5가지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음 자체가 뭡니까?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기적으로 따지면 가요 전성관처럼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종류 5가지 슬리브형, 벨로스형, 루프형, 스위블형, 볼 조인트 이런 게 있고 5가지 쓰라. 이 중에서 루프형이 뭐냐면 우리 이거 제가 참고로 우리가 저 가스계 가면은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소화약재 저장 용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동관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연결 안 해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동관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일단 첫 번째 이 저 압력 저 약재가 방출될 때 이게 저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파손된다고. 이 부분이 딱 붙어 있으면 이놈이 저장 용기하고 저장 용기 사이에 딱 연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진동 쳐버리면 이놈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동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신축성이 생기잖아. 이 부분에서.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루프, 이게 이제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염, 요 루프 이염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가스계는 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시는 분들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연결할 때 요거 꼽고,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100kg 넘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또 꼽으려면은 어떻게, 예,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요렇게 꼽고 요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연결하면 이제 편하거든. 이게 이제 루프형이다. 요 5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송수구 설치기 좀 볼게요. 자, 송수구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는 옥내 소화전 말고 뒤에 연결 성수관 설비나 이쪽에 가면은 그 가로 넣기로 해갖고 예전에 1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쌍구형 송수구입니다. 이게 이제 요거죠. 여기 달려있는 요겁니다. 요거를 많이 보셨죠? 건물 외벽에. 요 마개를 열면, 요 마개를 요렇게 열면은 옛날에 요거 마개 기준이 없었거든요. 마개를 열면은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이게 암나사거든. 호수 꼽아가지고, 자, 안에다 집어넣는 기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볼게요. 요게, 이게 100mm거든요. 여기 100mm입니다. 요건 65mm겠죠. 소방대 호수를 꼽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닛불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 꼽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 안에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기 이제 엘보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데 요게 이제 쌍구형이고 요게 이제 당구형입니다. 이게 하나짜리. 요게 당구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 연결 살수라든지 가보면 우리 그 기준이 있잖아. 10개 이하일 때 당구형으로 할 수 있다. 요건 1개짜리. 요게 이제 당구형입니다. 요거 당구형. 당구형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명판이 있죠. 명판을 이제 요렇게 꼽아가지고 요렇게 꼽아서 이렇게 이제 각 설비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명판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쌍구형. 그래서 옥내 소화전 송수구는 볼게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유리창. 요즘은 거의 다 건물 외벽이 유리창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 소방대가 다치는 경우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피해서 달아라 이 말입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피해서 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송수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체크 밸브가 달리잖아. 그죠? 그리고 자동 배수 밸브가 달립니다. 진하게 또 칠해줘야 돼요. 이게 달립니다. 그러면 이때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 설치하면 안 돼. 이거는 왜? 그 개폐 밸브를 잠궈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개폐 밸브 설치하면 안 된다. 잠궈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원칙이고. 그런데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나 뭐 포나 연결 청소하는 배관 겸용할 때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겸용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폐 밸브를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겸용했을 때 하게 되면 여기도 급수 배관이니까 여기에 이거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되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이거는 또 뭐 템퍼 스위치를 해야 돼.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요. 그리고 높이는 0.5에서 1m 돼 있잖아. 그죠? 이것도 뒤에 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 나오니까 수치, 우리 전기 때 수치 많이 했잖아. 그죠? 요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0.5에서 1, 이건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65mm짜리. 호수 꼽는 게 65니까 쌍구형이나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아까 두 개 보여드렸고. 그리고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그죠? 자동 배수 밸브. 그죠? 체크 밸브. 이거는 개통도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만약에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동 배수 밸브 대신에, 이거 대신에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경 5mm의 배수공을 뚫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요놈 설치 안 하고 직경이 5mm짜리 배수공, 그러니까 뭐 드릴로 드릴 길이 꼽아 가지고 살짝 구멍 하나 내놓으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 소화 작업을 위해서 소방대가 물을 송수했을 때 5mm 구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소화 작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배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송수구가 바닥으로 매입됐을 때, 이 바닥에 배관이 이렇게 매입됐을 때, 이렇게 송수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매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자동 배수 밸브 설치해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 매입이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구멍 하나 이렇게 내놔도 된다. 그 직경이 얼마다? 5mm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제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자동 배수 밸브 대신에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쓰라 이렇게 물어보면 직경 5mm의 배수공을 뭐 배수공을 뭐 구멍을 낸다 또는 배수공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개를 설치해라. 자, 이 마개 있잖아. 그죠? 이 마개 기준이 왜 생겼냐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꼴통 때문에, 꼴통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마개 기준이 옛날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소화 작업이 편하니까.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점검하러 가보면요. 점검하러 가보면 안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개 기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마개를 점검하러 갔을 때 마개를 이제 풀고 가겠죠. 안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그 마개를 풉니다. 점검하러 가고 풀면은 풀어도 담배꽁초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재떨이로 생각하는가 봐. 담배를 피고 이걸 열어서 담배꽁초 이제 끄고 여기다 집어넣고 요걸 딱 뚜껑을 닫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진짜 화재가 실제 났을 때, 그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담배꽁초가 안에 다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랬다. 물론 뭐 몰라서 그러면 뭐 잘한 겁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기준이 생겼는데 기준이 생겨도 담배꽁초가 또 있더라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자동 배수 밸브는 우리가 개통할 때 봤지? 그거. 압이 갔을 때.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동 배수 밸브.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한 3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 그래서 주 목적이 이제 뭡니까?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왜? 이까 써주라, 이 말이지. 소화 작업 후에 송수구가, 제가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일단 그려가지고, 답에 그리란 말이 아니고, 연습란에 그려가지고, 그죠? 연습란에 그려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기라, 글자를. 애우지 말고. 자, 이거 딱 그려놓고, 자, 소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소화 작업 후에는 이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뭡니까? 배관에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배관에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온도 안 돼 있거든. 그죠? 평상시 물이 없으니까 보온할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은 보온이 다 돼 있지.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뭡니까? 배수시켜서 뭡니까?
동파 및 이 배관 안에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죠? 이게 조금 길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점이 이게 거의 5점, 4점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함의 기준 봅시다. 뭐 이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밑에 보면은 요게 있잖아. 그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함은 우리 소화전 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은 표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봐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옥내 소화전 함 보면은 항상 우리가 사용 요령, 어떻게 사용하는지 표지판이 붙어져 있어요. 소화전 함에. 근데 이까지가 예전의 기준이었고, 이제 이 표지판을 붙일 때 문의 내부, 외부 모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 외부에도 붙여야 되고, 문 안에 열어서도 붙여야 됩니다. 일단,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바뀐 내용인데,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외국인을 위해서, 그죠?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다. 내부, 외부 같이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한 7, 8년에 한 번씩 옥내 소화전 함 해가지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1.5mm 이상, 그리고 합성 수지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합성 수지제는 거의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이거는 좀 더 두꺼워야 된다. 그래서 4mm 이상. 그리고 문의 면적은 0.5제곱미터 이상인데, 면적으로 짧은 변의 길이가 50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전이 보통 가로가 조금 짧고 세로가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가로가 길게끔. 그럼 이거는 요게 짧은 변이니까 이 변이 500mm 이상이다. 근데 이 기준을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 가보면 요 짧은 변의 길이가 500mm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이거는 나온 적은 없고요. 짧은 변은 제가 일부러 넣어 놓은 거고, 강판 두께 1.5mm, 합성 수지를 하면 4mm, 그리고 문의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함에 비교해 가지고, 자, 쭉 돼 있고, 요거 뭐 앵글 밸브 40mm, 호스 40mm 두 개, 15mm짜리 두 개. 왜? 옥내 소화전은 수평 거리가 25m거든. 밑에 방수구 기준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요거 17번. 자, 방수구는 요게 이제 옥내 소화전 방수구잖아요. 40mm짜리. 요게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65mm짜리 소방대 쓰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요거는 옥내 소화전 설비 40mm짜리 방수구. 그죠? 요놈은 요거 기준입니다. 요놈은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 거리가 25m입니다. 그죠? 우리 25m는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전기 쪽에 발신기 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 소화전 보면 위에 발신기가 보통 있잖아, 이게. 그죠? 요 25m하고 기준은 똑같지. 그죠? 그리고 높이가 1.5m 이하다. 이것도 뒤에 펴보고 합시다. 그리고 호수는 40mm. 그리고 호수리는 25mm 쭉 돼 있고, 이거 잘 보세요. 3번 문구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화전 하면서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자, 소화전 함에 보면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여기 이제 관창이 여러 있을 거고,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푸고, 이제 호수거리가 있으면 호수거리 풀어갖고 하면 되는데, 호수는 40mm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수구 있죠, 이놈. 이놈은 25m인데 수평거리가, 호수는 25m 그 기준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방 점검을 하다 보면 어떤 건물에 보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두세 대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계단식 아파트. 이 경우에는 소화전 호수가 한 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수는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면 되지 25m로 해라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르시는 분들은 한 개 설치되어 있다고 두 개로 해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층에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 한계가 있으면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 모두 한계가 있으면 이거는 준공 날 때부터 뭡니까? 설계 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호수가 아까 지금 15m짜리가 나오잖아요. 생산이. 여기에 보면은 15m짜리 2개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근데 꼭 2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수평거리 25m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2개인데, 문제는 호수는 25m라는 기준이 없고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길면 길수록 꼬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 아파트 2세대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소화전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굳이 2개를 설치 안 하고 1개를 해도 유효하게 물이 다 뿌려집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굉장히 크면 어쩔 수 없지만, 길이가 짧을 수도 있지만, 웬만한 평수는 이 1개 가지고도 다 15m 가지고도 이게 다 되거든, 이게. 그럼 이제 실제 사용할 때 2개를 설치하면은 어떻게 돼요? 꼬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도 안 좋거든. 호수가 남아도 꼬인다고, 이게 호수가.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호수는 기준이 뭡니까? 예, 없다. 유효하게 뿌려줄 수 있는 길이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소화전 함 열어보면 호수가 1개짜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높이.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 우리 전기보다는 이게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기는 유도등도 높이가 있고 일반 기구도 높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 있죠.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는 0.5m 이상 1m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있잖아. 우리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사람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0.8에서 1.5다. 일단 요거까지 볼게요. 자, 뭐냐. 소방대는 요렇게 훈련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송수구도 꽂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송수구 소방대가 쓰죠. 채수구도 소방대가 쓰죠. 물 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가 소방대가 쓰는 거죠. 그리고 옥외 소화전도 65mm짜리 아닙니까? 이것도 관계인도 쓰지만 소방대도 쓰는 기라. 이런 놈들은 요놈이라. 0.5에서 1이라. 훈련을 요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구부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뭐, 제어 밸브. 그죠? 이런 놈들은 뭐, 0.8에서 1.5m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 있죠. 소화기가 1.5m 이하인데, 거고. 그리고 포, 스릴람, 호수암,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있는데, 포는 잘 안 나와.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1.5m 이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화전 안에, 예? 이게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이 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설치된 방수구 있죠. 요 앵글 밸브.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게 옥내소화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또 방수구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요거 65mm짜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65mm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겠지, 65mm가. 그러면 요게 이제 뭡니까? 옥내 소화전용이고, 요게 연결 송수관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대 연결 송수관용이 아까 얼마였어요? 이게 바닥으로부터 0.5에서 1 아닙니까? 요 놈은 뭐예요? 1.5m 이하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큰 게 아래쪽에 가 있고, 열어보면은 작은 게 위로 가 있다.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옥내 소화전이 1.5m 이하고, 그죠? 소화기도 1.5m 이하인데,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소화전이 쭉 층별로 그려져 있고요. 소화전이 있고, 요 높이가 2m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수구가의 높이가. 그래서 우리가 실량정 구할 때 토출량정에서 최상층의 방수구까지 높이 아닙니까? 근데 법에는 1.5m 이하인데 왜 2m를 적용하느냐? 1.5m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냈어. 2m로.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서 틀린 거 찾아라면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수치를 출제자가 임의로 냈으면 그대로 풀면 됩니다. 법은 요렇지만 이게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된 거 맞지만 주어진 수치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아 이거 2m 잘못됐다. 1.5m로 내 풀게.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봅시다. 이게 이제 냉고발 앞머리 따면 냉고발 야식이거든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놈이 이 점을만 하면 나와. 한 6, 7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5점짜리로 통으로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머리 따면 냉고발 야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 보세요. 냉장 창고인데 냉동 창고 말고 일단 냉장 창고 있죠. 시원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냉장고도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지 않습니까? 냉동 창고도 다 안에 가면 영하 몇십 도 되는 창고가 아니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냉장 창고가 있어. 근데 이 냉장 창고 중에서 온도가 또 영하인 또 냉장실이 있다고. 아마 영하 1도, 2도 이 정도 되는 거. 이거 얼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방수구 넣어놔봤자 그 안에다가 뭐 얼어뿐다 이 말. 동파될 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냉동 창고는 당연히 동파가 되겠고. 그다음에 고온에 녹아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장소. 이건 물 가면 안 되는 데니까 이런데도 방수구 빼라.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 전기는 안 되죠. 물 가면 안 되니까 빼야 되고. 그리고 식물원, 수족관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 뿌리는 장치가 다 돼 있어. 이게. 그 다음에 모욕실 여기서 주의점. 모욕실도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요 탈의실이 있고 여기 이제 캐비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는데 여기 탕입니다. 여기가 모욕실이에요. 여기는 해야 돼. 여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탈의실은 해야 되고 목욕실 요 안에는 뺍니다. 방수구를. 그리고 수영장도 관람석 부분에는 옥내수 화진이 들어가지만 수영장 있는 데 있죠. 그 밑에 거기는 이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외부니까 외부인데 무슨 옥내수 화진을 설치합니까? 외부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데는 냉고발 야식 해가지고 참 이자물만 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 이게 5점짜리입니다. 이런 건 다 큰 의미는 없고 감시제한 기능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음 5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것도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이 신설되면서 이제 좀 비상 전원 용량. 근데 우리 기계는 비상 전원 용량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우리가 비상 전원 용량이 뭐 10분, 20분, 30분, 40분, 60분 세분화되어 있는데 기계는 비상 전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주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냥 제가 요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 시설은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일반 창고하고 렉식 창고. 예전에 렉식 창고 있죠. 요 렉식 창고를 구분해 놨는데 이때 우리가 예전까지는 그죠. 전부 다 2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온의 양을 구할 때도 20분 곱하고 그죠. 그리고 뭐 30층에서 49층까지 40분 곱하고 50층 이상은 60분 곱하고 요게 이제 비상전원 용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창고에는 20분이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창고는 20분이 맞는데 렉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죠? 60분이다. 60분 이상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온의 양을 구할 때 앞전 시간에도 제가 추가한 내용을 보면 한 개의 유량이 160리터 per 분이고 그죠? 160리터 per 분에다가 요게 이제 Q 아닙니까? 그죠? Q. 그죠? 곱하기 시간이 뭡니까? 렉식 창고는 60분. 요게 T지. 시간. 그리고 N 아닙니까? 기준 개수. 그죠? 요거를 기준 개수를 곱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 개수인데 30개 넘어가면 30개까지만 적용해라.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촬영을 해서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상전원 개념이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죠? 이거 말고는 다 그냥 20분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층 건축물일 때 최근에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30층에서 49층까지는 40분을 곱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60분을 곱하라.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